네, 여러분, 우리 이어서 조각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39번 조각 공부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그리고 지금 조각 40번에서 공부할 부동산 임대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업소득은 그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고 우리 40번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임대업 자체로는 4문제 나와요. 이것도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업소득 전체를 보자면 총 15개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11개, 여기서 4개.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최소 2개, 많게는 3개, 회차별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짠, 보겠습니다. 213번.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개정세법으로 제가 이제 반영을 해뒀어요. 이게 예전 기출문제에는 요 기준이 이제 바뀌었거든. 과거에는 9억이었다가 고가주택에 대한 내용이 12억을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9억 부분을 12억으로 고쳐뒀습니다. 국내에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만 받는 경우라면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은 없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내용 간단히 보고 오도록 하죠. 1번 문제. 자, 주택 임대소득 이론 정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요거 한 문제를 위해서 이거를 막 깊게까지 오랜 시간을 투자하진 않을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일단 볼드체 위주로 정리를 하시죠. 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에요. 한 개 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경우는 아니에요. 내 집이 있어. 자가에 살고 있고 한 채 더 있어서 그걸 임대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 있어 주택이. 그래서 그걸 임대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어딘가에서 딴 데 임대해서 살고 있어야겠죠. 임차해서. 비과세 되려면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두 채 갖고 있으면서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임대했다. 그때 그걸 비과세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한 개 주택 소유하는 사람이 그거를 임대하면은 그거는 비과세하겠다.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됐고 다만 한 채를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빨간색 그게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과세해요. 그리고 한 채 있는 거를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한 채가 외국에 있는 거라면 과세해요. 여기까지. 밑에 있는 사례는 한번 보시고요. 비과세 되는 경우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법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요. 뭐가 2천만 원 초과다 이하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의 합계액이요. 그죠? 금액하고 뭐가 비슷해요 여러분 이거?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거하고 일단 금액적으로는 똑같죠? 그죠? 이자 배당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이하면 종합 분리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해당 과세 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뭐 확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런 것들 여기 문제에 나오거든요. 요렇게 숙지합시다. 그리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또 뭐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는 점. 요게 회익하기 쉽죠. 속임수로 나오기 쉽겠지.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해야 되고요. 뒤쪽으로. 자, 주택수혜 계산, 공동소유 재산은, 공동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해요. 아시겠죠? 뭐 50%를 한 명이 갖고 있고 나머지를 또 3명이 나눠 갖고 있다. 뭐 5대 2대 2대 1 이렇다. 그럼 50%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한 채 소유로 더한다고요. 그 사람한테 더한다고요. 됐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를 계산한다. 좀 복잡해요 여러분. 주택임대 쪽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런 거 엮여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할 거예요. 기억. 연간 지분율.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인 사람. 금액 체크합시다.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면서
지분을 3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뭐 제일 큰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분이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고요. 주택수 계산할 때 이런 것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다가구 주택 건물 안에 다가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가 구분 등기돼 있다면 101호 따로 등기, 102호 따로 등기돼 있다면 101호, 102호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반대로 말하면 다가구 주택은 별도로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됐죠? 내가 임차받은 주택을 내가 다시 빌려주는 거 전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우리 그러면 전대 동의 확인서 뭐 이런 거 일하시면서 많이 보게 되잖아. 그 경우야 내가 임차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는 거를 전대라고 해요. 그리고 뭐다? 여기 초록이는 뭐다? 내가 전세 받은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그건 전전세라고 해요. 개념을 알겠죠? 임차인, 전세 받은 자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는 거야. 그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야. 임차인과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소득세가 이렇게 합산 과세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개인 과세잖아요. 뭐 공동사업 과세에서 뭐 특별한 경우에 연대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거 빼고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세는 뭐다? 본인과 배우자, 부부라고 합쳐서 과세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각각 하는 거예요. 주택수 계산 시에만 합산하는 거예요. 요걸로 오해하지 말라고. 그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합치나요? 그거 아니에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만 합산할 뿐 합산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주의합시다. 우리. 됐죠? 자, 주택의 범위 요것도 한번 보시고 요거는 부가세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요거. 주택 부수토지 5배, 10배 이거 기억나요? 5배, 10배. 주택이 사업 건물보다 면적보다 크면 전부 다를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기억나죠? 그죠? 부가세에서 똑같은 내용이야. 주택이 사업 건물과 면적이 똑같거나 오히려 작다면 주택은 주택, 사업 건물은 사업 건물 별도로 본다고 이렇게 했던 거. 요걸 한번 볼까요? 주택 관련한 간주 임대료가 있어 또. 우리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소득세 쪽에서. 언제 적용하느냐? 자, 여러분 법인세법에서는 언제? 추계시 무조건 적용하지. 주택 어때? 추계할 때는 법인세법, 추계할 때는 주택임대료 계산하지.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했죠? 소득세법에서는 추계 여부 신경 안 써요. 주업종 차익 과다 여부 이런 거 상관없어. 결론 뭐?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딱 이때만 계산합니다. 이 개인이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하고 엔드 요건으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요 엔드 요건으로 만족하면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계든 기장이든 3주택 이상 3억 이상에 해당돼서 간주임대료를 주택에 대해 계산하게 된다면 3억 원을 차감해줘요. 실제로 계산하라고는 안 나올 거야. 하지만 요런 거 3억 원을 차감해 줍니다.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번 풀이를 할 거예요. 뭐? 고가주택 임대 12억짜리야. 시가. 그 뭐였죠? 시가가 아니었고 문제상 뭐였죠? 기준시가였나? 1번.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대했대요. 고가주택 임대죠? 고가주택 임대야. 하지만 그거에 해당되나요? 간주임대료 요건.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 3억 이상 해당되나요? 그런 말 없었지.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1번 보세요. 해당 주택에 대해 보증금만 받아. 간주임대료 계산 안 한다니까? 그럼 어때요? 주택임대소득은 없죠. 만약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그거는 과세죠. 여기 봐봐. 주택 임대소득인데 고가주택이잖아. 12억 초과니까. 12억 초과니까. 그런데 지금 임대료는 받고 있지 않대. 월세는 받고 있지 않대. 그럼 우린 체크할 거는 간주임대료인데. 간주임대료는 어때?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상이어야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 게 없죠. 고가주택이긴 하지만 공짜로 빌려주고 있네. 임대료 안 받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과세할 게 없는 거예요. 2주택 이상 소유하는 자의 해당 과세기간 주택 임대업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게 중요하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했던 거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은 돼요. 하지만 여기 분리과세 된다 하더라도 확정신고는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 주의할 점입니다. 종합과세 신고 의무 없다. 여기가 틀렸어요. 암기합시다. 오케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누구의 지분으로 한다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맞아.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 중에 두 번째였지.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면서 지분율을 3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기 최대 지분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하는 거야. 결국 두 번 중복으로 계산된다는 거지. 가장 큰 사람의 소유도 돼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요건도 해당된다면 위에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했지. 플러스 1 했지. 하지만 이 아래 요건 30% 초과, 12억 30% 초과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한다는 거야. 여기도 플러스 1 된다는 거야. 중복적으로. 주택 수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4번. 주택과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를 계산할 경우 아까 3억 차감, 기장신고든 추계신고든 모두 3억을 차감해준다고 했지? 오케이. 됐습니다. 요것도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만 판단한다고요. 주택수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하잖아. 합산 과세한다고 하면 틀려요.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이게 포인트야. 부모님과 배우자 주택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합산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있어서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본인 거랑 배우자 거를 합친다고요. 됐죠? 넘어갑시다. 기출된 것만 잘 푸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제는 주택 임대업 말고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광고용으로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게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맞아요. 여기 1번 부동산 업종 부동산 임대업인데 여기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죠.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측면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업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 나오네. 주택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보기로 나오죠.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우리 방금 봤던 거예요. 오케이. 부동산 임대업의 수입 시기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날로 하고요. 정하여지지 않은 날은 실제로 현금을 받은 날로 한다. 라는 거. 이것도 맞는 표현. 이것도 방금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임차 받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한다?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또 다른 색으로 초록색. 전세받은 주택을 전전세하는 경우는 누구의 주택으로 본다?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한다. 맞죠? 이렇게 구별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5번.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는 거 아닙니까? 뭐가 틀렸죠? 왜 틀린 걸로 나오지?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기준시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고 기준시가 기준이라고. 5번 보세요. 기준시가 기준이라는 점. 요거 속기 쉽죠? 속기 쉬워. 기준시가 12억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해요. 여러분 요것도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둡시다. 다 비교. 지금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업소득을 판단할 때는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시가를 12억, 기준시가 12억을 기준으로 하죠.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이때는 실질거래가액이 12억이에요. 두 개 분리해야 됩니다. 둘 다 12억이긴 해. 9억일 때도 둘 다 9억이었어. 12억이긴 한데 이거는 다르다고요. 색깔을 다른 걸로. 지금 하고 있는 주택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 사업소득 잡을 때는 기준 시가 12억이 고가주택의 기준이에요. 갈림길이에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고가주택의 기준은 이때는 실질거래가액 12억이에요. 됐죠,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다. 괜찮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3억을 차감한다. 일단 여러분 아까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3억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3억을 차감할 때 보증금 받은 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야 지금. 그럼 이 3억 전체의 3억이거든. 건마다 3억을 빼주는 거 아닙니다. 계산할 때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어디에서부터 3억을 빼갈 것이냐라는 걸 정해줘야 돼. 계산할 때. 그때 뭐 보증금의 적수가 단순 보증금 말고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에서부터 순서대로 3억을 빼나가는 거야. 물론 첫 번째 적수가 너무 크다면 3억이 거기서 다 소진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보증금의 적수입니다. 적수.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데서부터 3억을 순서대로 빼주고 빼져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세요. 하나 공부하면 어려운 파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정된 데서 반복돼서 나오죠. 정답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맞아. 추계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추계든 아니든 뭐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있을까요? 추계 여부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법인세법하고 헷갈리라는 거야. 법인세법에서는 추계일 때만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주는 거라고. 요걸 머릿속에서 뭐 추계일 때만 주택 아닌가?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보면 안 된다고. 법인세법이라 그거는. 법인세법에서는 추계인 경우에만 주택 임대료, 간주임대료를 계산했죠. 여기는 지금 그거 아니야. 3주택 소유하면서 3억 초과하는 보증금을 받았으면은 뭐다? 추계든 추계가 아니든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자, 오케이. 선세금의 월할 계산 시 월수는 달력, 여기에 의해야 돼. 계약기간에 계실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월수 계산은 초월은 한 달이 안 되더라도 한 달로 보고 마지막 달은 한 달이 안 되면 뺀다라는 거야. 그죠?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중복이잖아. 초월 산입했으면 말월에는 불산입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3억 빼는 식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60% 곱해서 금융수익 빼준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색깔별로 구별해 보세요. 5번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입시다. 뒤쪽에 따로 있으나 5번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도 비교하셔야 돼. 초록색. 법인세법 간주임대료 계산 시는 뭐다? 신주의수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차감해줘요. 그래서 유가증권 처분 손실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보고요.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신주의수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야. 소득세법상. 그래서 이중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빼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차감해주지 않아요. 소득세법에서는. 신주의수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한 처리가 법인세 계산시와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시가 다르다는 거. 요거까지 가져갑시다. 그래서 소득세 계산할 때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차감해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4번 장부에 의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 적수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한다. 이거 틀렸어요. 봅시다. 자, 요렇게 구별해서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한 간주임대를 계산할 때는 기장시에 한해 건설비 적수와 금융수익을 차감해줘요. 하지만 어떻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기장 시에도 금융수익은 빼주지만 건설비 족수는 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설비 족수 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기가. 됐죠? 요렇게. 좀 까다롭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출된 것까지는 잡고 가자. 잡아버리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맞죠? 여러분 이거 만약에 미등기 한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몰래 하고 싶겠죠? 요거 미등기하고 하면은 세금 안 내는구나.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등기 해놓고 요걸 소득세 막 신고하고 이러지 않겠지. 암튼 여기 부동산 등기업을 불문한다는 거야. 이게 맞겠죠? 미등기 하는 거를 만약에 하다가 걸렸다고 해도 당연히 과세해야겠지. 그 원칙이 맞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 맞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맞아요.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빌려주고 받는 대가, 부동산 임대업이다. 2번. 3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얻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여러분 일단 그걸 사고 파는 거잖아. 그런데 팔려고 일단 괜찮아 보이는 땅을 샀대. 그런데 한 1년 정도는 그걸 임대시켜줬다는 거야. 뭐 임대 기간 끝나고 나면 또 누가 사갈지 탐색해서 팔 건데 일단은 그걸 일시적으로 임대해줬대.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요것도 알아둡시다. 요거 아까 또 나왔던 거 5번. 광고용으로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게 해주고 받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아까 했던 거 광고용 옥상 측면 사용 대가 5번. 그리고 요거 방금 말했던 거 요거 3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려고 산 거긴 한데 팔려고 사놓은 땅이긴 한데 그거를 건물이긴 한데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거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빌려줬다면 그것도 임대업으로 본다라는 거. 됐죠? 4번 봅시다. 부동산상의 권리인 지역권, 지상권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틀렸어요. 요거 정리하고 갑시다. 요게 중요해요. 뭐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 기타 소득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지상권, 지역권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한 거는 여러분 결론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요. 이거 밑에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중요합니다.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해주고 받는 소득. 일반적인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은 뭐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 맞아요. 맞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문제 읽어보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 공익사업하고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좀 기타소득으로 봐주는 게 혜택이 있거든.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준다 이 말이에요. 밑에 읽어볼게. 보통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부동산 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뭐 지하철 공사, 전기선 설치 등 공익사업을 위해 재산권이 제약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사업소득보다 기타소득이 유리하다고.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기타소득 공부할 때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이러면 틀려. 아니야.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해주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야. 그런데 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소득이라고요. 공익성을 고려해서 사업소득보다 납세자한테 유리한, 보통 일반적인 경우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봐주겠다 이거거든. 우리 이제는 알았다는 거야. 됐죠? 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고 요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 요렇게 짧게 갑시다. 됐죠? 30분 안에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실제로 계산하고 이런 게까지 안 가도 되니까 여기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복습 충실히 해주시고 쉬셨다가 근로소득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